불좀 켜주지. 얼굴도 좀 나오더라고. 예, 야 앞에서 나오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오늘 제가 일부러 이름란을 공란으로 했는데 그래도 제 이름을 뭘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성은 집, 이름은 사람, 집사람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 이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국미이고 영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일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몇몇 선생님들하고 일본 초음파학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떠나기 전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듣고 또 가기 전에 일레스토그라피 개념과 용어 정립 한번 하고 갈까 싶어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부실하지만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제마다 있습니까? 예. 인디케이터 그거 밑에 밑에 앞에. 지네고 요거는 거꾸로고 요거는 순방에 요거는 레이저. 내일 참석하는 데가 JSUM입니다. 올해가 89회로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KSUM이 근데 저번 주에 주말에 안 그래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 그 KSUM 51회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일본어를 못해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학회가 열리게 되어서 제가 참석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회는 에이션 페더레이션 AFSUMB고 요것도 12회입니다. 올해가 참고로 13회 요다음 AFSUMB가 18년도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18년도에 한국에서 열리는 AFSUMB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교토에서 열리고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쭉 주제 강의가 텐터티브한 플랜이 있는데 보니까 뭐 리버 디지즈도 있고 하트 디지즈, 바스큘러 디지즈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브레스트하고 사이로이드인데 특히 이 부분 사이로이드하고 브레스트에서 일레스토그라피에 있어서 아티팩트 피콜에 대해서 말씀 주제가 있어서 제가 꼭 듣고 싶던 강의라서 제가 참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레스토그래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스가 만져졌을 때 소프트한지 펌한지 하드한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특히 하드한 메스가 있고 이렇게 픽세이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혹시 멜리가 됐을 때 아니까 강력 결심하고 그 다음 목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음파가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1cm 이하의 그런 조그마한 메스 노듈들도 발견이 되면서 손으로 만지듯이 조그마한 만져지지 않는 메스 노듈이 딱딱한지 말랑한지 이렇게 영상으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만져지는 메스라도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 말고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영상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하고 시작된 것이 일레스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일레스토그래피는 일단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레스토그래피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이제 급하게 발전되고 있는 방법이라서 용어들이 많고 새로 소개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이제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보듯이 여기 이제 요 프로브로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은 모양이 찌그러질 것, 많이 찌그러질 것이고 딱딱한 것은 모양이 덜 찌그러질 것입니다. 이런 손으로 누르는 것 대신에 프로브로 이렇게 눌러본다. 이 개념이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누르다 보니 우리가 프로브로 누르다 보니 손으로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테크닉에 따라서 검사자간 그리고 한 검사자 안에서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너무나 결과가 차이가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 말고 프로브 자체가 이렇게 진동을 줘서 이 음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줘서 요거를 이렇게 검사를 요런 노듈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이제 객관화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쿠스틱 라디에이션 펄스 이미징입니다. 이렇게 음향으로 진동을 줘서 수직으로 힘을 줘서 요 메스가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지 보는 것이 ARFI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슈어 웨이브입니다. 1번과 2번에 이렇게 수직 방향의 힘을 측정을 했다면 슈어 웨이브는 펠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메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요렇게 찌그러졌다가 회복되면서 이 반동이 옆으로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론 이 힘보다는 힘은 작겠지만 이 옆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힘을 감지를 해서 영상을 하는 것이 슈어웨이브입니다. 1번, 2번은 수직의 힘, 3번은 펜의 힘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는 영스 모듈러스, 영의 그 개수라는 개념을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 요 영의 개수는 요 공식으로 표기되는데 어떤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그 노듈이 얼마만큼 찌그러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로 일정하게 힘을 가했을 때 조직이 찌그러지는데 단단한 조직일수록 두드림이 좋고 말랑말랑한 조직일수록 두드림이 클 테니까 그 차이를 이렇게 영의 개수를 값을 계산해서 영상화하는 것입니다. 또 이 수직의 힘과 바로 펜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직의 덴시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뭐 간, 그리고 갑상선, 그 다음에 전립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덴시티를 알고 있는 조직에 지나가는 펜파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나갈 때보다 어떤 매스를 지나갈 때 속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조직일수록 곱축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직의 힘이든 펜의 힘이든 영의 개수를 계산해서 총괄을 영상화한 것이 바로 일러스트로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유방에서 많이 쓰입니다. 요 유방 조직 안에 쿠션도 안 되는 하이퍼픽 노들이 만져지고 요 위에 이제 프로브를 대고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인 일러스트로그래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계가 영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소프트한 것은 빨간색으로 단단한 것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영상화를 영의 개수를 측정을 해서 영상화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이 주위는 뭐 노랑 초록으로 좀 말랑말랑한데 아까 발견했던 노즐은 아주 딱딱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방에서 얘기하고 이거는 요 리버에 매스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딱딱하다는 매스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것을 이제 스코어 좀 이제 그 객관화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주로 갑상선에서는 라보 스코어, 아스트레리아 스코어, 유방에서는 쭈꾸바 있고 유엔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이 갑상선 라보 스코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5단계로 나옵니다. 1단계는 뭐 전반적으로 말랑말랑하다. 2단계는 군데군데 좀 모자이크로 딱딱한 데가 있다. 3번은 중간은 좀 딱딱하지만 주위는 말랑말랑하다. 4번은 노즐 전체가 다 딱딱하다. 5번은 이 노즐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아주 딱딱하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스파이런 비나인, 4번은 멜리는 아스테리아는 이걸 좀 더 간단해서 4단계를 나누고 스파이는 뭐 말랑하다. 스파이는 말랑한 부분이 50%를 넘는다. 스파 3은 딱딱한 부분이 50%를 넘는다. 스파 4는 전부 다 딱딱하다. 그래서 멜리는 시험이면 브레스트는 쭈꾸가 스파를 이용하고 이 라보와 개념을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무리 해도 이 누르는 테크닉에 따라서 스트레인 일러스트로그래피는 오차가 큽니다. 인터 오브저브가 그리고 인트라 오브저브는 오차가 너무 커서 좀 더 한 단계 더 객관화시킬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퍼 백플한 레스가 있는데 이미지화 해보니까 스코어 스쿠바 스코어 한 4, 5 되는 노즐이라고 표현하는 되었습니다만은 내가 검사를 좀 더 객관하기 위해서 이 정상분하고 레이쇼를 잽니다. 그래서 8.5가 나오고 보통 4.5, 5를 넘었으면 그 악성으로 진단 같은 게 다음은 슈어 웨이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슈어 웨이브는 우리가 잔잔한 곳에 돌을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옆으로 펜파도 힘이 작용해서 물개를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프로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트랜션 펄스를 쏘게 되면 이 매스를 때리고 또 이 매스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펜으로 이 주위 조직을 착착착 밀면서
평가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슈어 웨이브인데요. 슈어 웨이브는 뭐 유명한 그 슈퍼소닉 회사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최고입니다. 여기서는 뭐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딱딱한 거를 물질적으로 세팅을 해놨다고 반대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처음에는 초기화는 딱딱한 곳을 물질적으로 호식을 나타나는 모색적인 되었습니다. 갑상선 우엽의 하이코에프라는 현재 불명확한 메스가 발견되었고 레스토그라프를 해보니 딱딱한 메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슈어 웨이브에서는 이제 절대값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그 알로에 안에서 그때 절대값을 보니 200, 200을 내면 딱딱한 메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메스에서 적용을 해보면 여기 조그마한 의심스러운 메스가 있고 레스토그라프를 보니 딱딱한 메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주의 조직과 레이쇼도 재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횡파를 아까 그 영리대수를 처음에 아까 소개할 때 이미 그 티슈 덴시티를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더 장점이 있는데 이 포칼한 리전이 없어도 그 디퓨즈한 리전도 이제 진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슈어 웨이브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도를 정상 안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봤을 때 속도가 달라진다면 뭔가 리브의 디퓨즈한 질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버 파이브로시스에서 응용을 하게 되고 아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갑상선에서 45도에서도 이제 임상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에서 슈어 웨이브 일렉트로그래피를 실험하고 이 값은 나중에 리버 바이옵시에서 나온 값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일진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기계가 비쌉니다. 이게 프로브가 우리가 보통 쓰는 촌파이 프로브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비싸서 저기는 아주 유용한 툴이지만 저기는 하나를 더 써보겠다고 그 비싼 기계를 산다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완된 것이 이 파이브로스캡입니다. 이것은 리버 전용입니다. 리버의 파이브로시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핸디형으로 나오는 그래서 요 핸디형 기계를 요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이렇게 갖다 대면 요 기가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립 안쪽 1 곱하기 3cm에서 평파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영의 값을 계산해서 이제 스티프니스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은 값으로 파이브로시스도 진단할 수 있고요. 여기 컨트롤드 어테뉴에이션 파라미터 기능을 이용하면 패티 리버까지도 진단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킬로파스칼 값을 읽어서 7까지는 뭐 정상이거나 마일드, 9.5까지는 시그니피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2.5까지는 시비어, 이게 넘어가면 이제 시로시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각각의 이제 스코어 카드가 있고 이제 그 값을 측정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7.5, 9.5, 12.5가 지금까지 대부분 수도권에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된 그 용어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스트레인 이미징, 뭐 페시스타틱 일렉트로그래프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초창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어쿠스틱 라디에이션 펄스 인펄스 이미징입니다. 두 개 다 이제 좀 수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형태를 이용한 것이 슈어 웨이브 일렉트리시티 이미징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는 이게 한두 개, 몇몇 개의 포커스에서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것이 슈퍼소닉 슈어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수의 포커스에서 이 회파를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슈퍼소닉 회사에서 나온 최신 기계가 제가 한번 데모를 써봤지만 좋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사용은 나지만 사실 내 손에 넣기에는 근데 만약에 그 소화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그 2D 그 그레이조노는 갖고 있고 추가로 이 파이브러스 현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 파이브러시도 진단을 하고
검사하면 그 영어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상은 그 영어의 개수를 전파로 영상을 하고 각성형 라고 스코어, 레스트는 스쿠바 스코어, 주el 레시오, 절대값이 파스칼 이런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갑상선에서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 갑상선 무협에 폴로되어 있던 그 하이퍼에픽 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그 1심이 안 되면 FNA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레스토그래피를 해보니 아주 딱딱한 노들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요즘 이 스트레인 일레스토그래피가 워낙 검사하는 사람이 테크닉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검사자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요즘 기계도 이런 인디케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 녹색 바가 충분히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힘을 잘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잘 퀄리티가 괜찮은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딱딱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일시면 안 되는 건데 FNA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자가 만약에 원해서 FNA를 했다. 그래서 뭐 펜서셀이 딱 나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마우스가 나왔다. 이러면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뭐 바이오마커, 뭐 비라프 검사도 하지만 보험도 안 되고 너무 비싸고 하는데 이 병원가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환자한테 이걸 보여주고 검사가 아웃으로 나왔지만 악성이 중대니까 한 번 더 보자 뭐 그런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환자인데요.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 인디케이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에 너무 의존해서 내가 영상을 제대로 못 넣는다는 것은 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영상을 잘 만드는 것이고 영상을 만들면서 이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바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검사를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확인차 여기 있고 요 노즐에 띄어보니 하단 딱딱한 그 노즐이라는 것이 영상을 확인되었고 내가 혹시 검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확인해서 정상하고 레시오를 재봤고 레시오를 확인해보니 멜리그넌트 나스는 것이 확인되었고 FNA도 멜리그넌트 나고 수술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레시오를 잴 때는 갑상선은 이제 뭐 논문에 따라서 이 주위 조직하고 정상 주위 조직하고 레시오를 재는 경우도 있고 머슬하고 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주위 조직이라는 것도 결국 뭐 하시모토가 있다든지 다른 병면이 있으면 부정확한 비교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슬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머슬하고 레시오를 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레스토그래피는 잘 검사하면 우리가 팔라도플러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자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하지 않은만 못한 엉뚱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아티팩트와 피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신중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못하는데 이제 영어로 학교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여자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본어는 못해서 제가 서바이벌 랭귀지 2개만 익혀서 나가려고. タクシーはどこにありますかって。 대구시가 택시라요. 타쿠시 아닙니까 혹시? 그래 다구시가 아 대구시 출구구나. 딱 제가 외국으로 올 때 딱 두 마디만 서바이벌 랭귀지로 알고 나는데 대구치 출구. 이래. 대구치와 덕권이 아르바니까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일에와 덕권이 화장실에 어디서 이 두 마디만 익혀서 생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도트람 스미마셍 그거만 있으면 답니다. 스미마셍 와 있으면 돼.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좀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궁금하던 내용인데 아까 여러 제품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거 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전에 여러 제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 정리. 회사 이름 나오고. 요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관심이 많아서 해결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타겟 아르웨이가 2D 시어 웨이브가 제가 알기로 두 회사가 있는데 슈퍼소닉 회사하고 그 G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G사도 2D 시어 웨이브라는데 그거는 저도
저는 막 슈퍼소닉 그 툴이하고 그런 딴 회사하고 그게 다른 모양이죠. 타겟 ROA가 있는 슈퍼소닉도 타겟 ROA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타겟 ROA인데 이제 요그 슈어 웨이브는 프로가 보통 프로하고 다른데서 특수한 프로인데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동을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 진동을 보낸 다음에 이 영상을 또 받아내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보통 프로그램은 영상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진동을 보내고 영상을 받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 번 쏘고 한 번 받고 이럴 때 이제 이게 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링 타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 포커스 이게 ROI를 만들고 여기 포커스를 한두 개, 세 개까지 지정해 놓고 쏘고 갖고 또 쿨링하고 쏘고 갖고 해서 이제 영상을 얻어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많다 해서 그 다음은 이 쿨링 타임 필요 없이 막 빠르게 울트라 패스트 막 빠르게 쏘는 대신에 그렇게 열을 받지 않고 빨리빨리 쿨링되고 또 한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몇 개의 포커스가 아니라 여러 포커에서 한꺼번에 울트라 패스트로 펄스를 쏘고 펄스를 받아서 이미징을 받아서 영상화한 것이 그 슈퍼소닉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 사양이 다 다른데 최신이고 제일 좋은 건 슈퍼 S 땡땡땡 슈퍼소닉 회사에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 아까 전에 그 시어 웨이브를 쓰시는 일러스토그래피 있던 아까 그게 이미 비급여라고 하나? 그게 뭐라 하지? 총파도 뭐 무슨 급여 이미 비급여 예. 아, 예. 인정 비급. 인정 비급여인가요? 그건 혹시 아시는가요? 그 일러스토그래피가? 지금 2D 그래프도 비급여잖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 이게 인정 비급여가 있고 이미 비급여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슈퍼소닉 제품만 그 일러스토그래피가 이미 인정 비급여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들었던데 그건 혹시 그 내용이 아니나요? 저는 비급여는 다 한꺼번에 쓰고 골랐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제 병원에서도 뭐 SSI사에 기계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분적 단계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2D 에코를 하면서 이 일러스토그래피를 했다고 환자한테 돈을 더 받지도 않거든요. 하면서 칼라 도프를 한다고 돈을 더 받습니까? 선생님들. 저도 일러스토그래피 때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간을 이제 하게 되면 간을 하게 되고 아까 전에 파이브로 스캔을 했던 거 그게 충분히 되고 예, 파이브로 스캔은 제가 따로. 그래 되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파이브로 스캔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시어 웨이브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듣기로는 파이브로 스캔이 데이터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브로 스캔이 슈어 웨이브입니다. 슈어 웨이브를 응용한 그런가요? 안에만 쓰는 것입니다. 근데 파이브로 스캔이 데이터는 많고 파이브로 스캔도 단점이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맹점으로 블라인드로 이제 랜덤하게 재고 또 맞습니다. 오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저게 좀 단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쉐어 웨이브라든가 타겟을 아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그래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에는 이게 더 정확하가 왜냐하면 물론 뭐 이게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너무 좁거나 너무 비만해서 이 팻이 너무 살이 두꺼운 사람은 여기서 여기 거리가 일단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적정 거리에 요만큼에서부터 1.730인데 너무 비만해서 여기 안에 도달하게 이미 많은 센치를 잡아 먹어버리면 검사가 부정해지는 것이고 여기 뭐 플로라이 퓨전 아사이틱은 당연히 또 부정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아티클 때 피콜 누구는 이 검사를 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아티클 피콜을 잘 알고 접근을 한다면 파이브로 스캔은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브로 스캔은 이게 슈어 웨이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1 곱하기 3 안에서 요 쏘아서 횡파를 감시한 슈어 웨이브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슈어 웨이브인데 반에만 사용하는 핸디형에 이렇게 반에만 쓰는 목적으로 나왔다. 이건 2D 그레이 영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특수 목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는 지금 슈어 웨이브입니다. 가격이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정판을 이용한 일러스트로그래피 하기 전에 파이브 스캔이 좀 파푸lar하게 사용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게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억 정도 돼가지고 가격이 제가 압니다. 파이브로 이제 총파를 이용한 일러스트로그래피가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거죠.
가격은 파이브로시스만 되는 건 한 7천만 원, 스테어토시 다 되는 한 1억 5천 원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사야 되느냐. 초음파에서 아까 전에 시어웨이브야 타겟 ROI 잡아서 하고 아까 전에 슈퍼소닉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 데이터는 파이브로 스캔이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뭐 많이 썼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고 대학병원 추세는 파이브로 스캔도 하고 초음파에서 아까 시어웨이브를 더 응용하는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 바이옵시를 대체를 정확히 검사해서 리버 바이옵시를 대체할 수 있다면 검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가서 아티스트와 피부를 열심히 공부해와서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아.